네, 샬롬. 네,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5가지 언어 2주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주차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요. 2주차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5가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의 언어에 보면 언어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아주 거창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영향력에 대한 고대 잠언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자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정할 말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죠. 인정하는 말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가장 잘 개발할 수 있을까? 또 인정하는 말이 싱글도 있다. 또 외국의 어인 싱글도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저작하고 있고요. 오늘 또 내용에 이제 프로폴 선수의 라이언이 나오는데 라이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언제 한 적이 있느냐. 이제 부모님이 전화 드릴 때 제안을 하죠, 저자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끊기 전에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 혹은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그분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먼저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회복하기 원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삶 가운데에 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그 말들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좋아지고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는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과 함께 브라이언 친구와 함께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이 그 이야기를 해 가면서 부모님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듣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셨겠지만 사랑합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자꾸 들으면서 내 아들이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멘트를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목록 작성하기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목록 작성하기에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인정하는데요. 목록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잘 처리해 줬어요. 또 언제나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군요. 정말 훌륭해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를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사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덕분에 체면 살렸어요. 고마웠어요. 리더에 대한 또 윗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네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그가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그 일 자체를 한 것에 대한 부분들, 결과나 든 간에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고마워요.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가족에 대한 칭찬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와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존경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늘려 살지는 않잖아. 이러면서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좋죠.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또 제자는 오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즐거웠어. 끝나고 가기 전에 꼭 이런 말 해주는 거죠. 너 정말 체력이 좋구나. 부끄러운 걸 다음번에 자전거를 같이 타려면 연습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요. 애플파이 정말 맛있었어. 만드는 고생 많겠다. 고마워.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 애플파이 우리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김치찌개라든지 뭐 간단한 요리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맛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인 제 삶을 좀 나누자면 저도 가정에서 아내와 관계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아내가 최근에 묵은지를 메를치를 넣고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으면서 야 이거 내가 할머니가 해주던 그 김치 볶음 맛인데?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정말 극찬을 했죠. 맛있습니다. 물론 맛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고마움과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을 셋을 보면서도 시간을 내서 이 음식을 만들었다는 과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 역시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가 그 한 부분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인정하는 말 잠깐 브라이언과 어머니 그 대화를 이제 했던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좀 무뚝뚝하셨는데 처음에 아들이 그런 얘기에서 당황스러워서 좀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고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브라이언이 풋볼 선수였는데 그 경기에 가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들을 표현하셨대요. 그래서 좀 자기가 더 신경을 못 쓰고 그 경기에 못 가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런 말을 해주고 고마운데 사실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다. 뭐 아들로서 또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도 그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계속 들어보는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너보다 더 나은 아들은 상상할 수 없구나. 이런 정말 극찬 표현을 해주는 말미암아 아들이 이 과정에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게 되는 이 격려하는 말에는 격려도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용기를 불어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라는 단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친구가 체중을 줄여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에이 너 또 실패할 거야. 에이, 너 이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누구나 체중을 줄여야지. 근데 모르겠어. 너는 뭐 하는 거 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자기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이번엔 정말 중요한 결심을 또 하게 된 것 같구나. 마음만 먹으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너 한다면 한 사람이잖아. 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더 이번엔 성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칭찬의 방언도 있다는 표현을 써서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에서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전라도 말, 뭐 충청도 말, 서울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언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절한 말, 인정하는 말, 또 다른 방언에 친절한 말, 유순한 말은 분도를 쉬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야,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와, 대단하다. 정말 그거 마음에 든다. 잘했어. 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친절한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I love you 라고 말하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어를 표현하면서 막 I love you! 뭐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정말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듣는 것이죠. 룸메이트가 오늘 밤에는 정말 설거지하고 싶네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상처와 고통, 심지어 분노를 안고 있는 말이라도 다정하게 얘기한다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말의 어감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미안해, 뭐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이 정말로 그가 용서를 받고 있는 것좀 느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태도와 말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도 정말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면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상한 말투로 한다면 아마 용서하기 힘들 거라는 것이죠. 인정말을 하기 위해서 단지 상처와 분노를 긍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싱글들이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나를 망쳐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사랑은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기로 선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동료, 이후 가까운 친구, 부모, 배우자, 룸메이트, 상점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 좀 잘 봐서 질문지 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있대요. 당신이 이걸 가졌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선물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본적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전해지는 마음, 진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흔들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또 갖게 돼서 키울 때에 그 의자를 선물해 주는 것을 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준 그 마음이라고 하죠.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싶어서 그 받은 아내가 그 흔들 의자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의미의 선물의 올바른 의미는 영어 기프트 어원인데요. 카리스, 축복, 은혜라는 과분한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의 본질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선물은 아주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선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이 얼마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선물의 언어는 선물 주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 있게 파악해야지만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하게 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옷가게에 갔는데 또 기중품,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가게에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비싸갖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선물을 정말 갖고 싶고 받고 싶었는데 남자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사서 좀 비싼 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죠. 선물했을 때 그 여자가 느끼는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나 그 자녀들의 관심사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받고 싶은 선물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아빠의 기준에 맞춰서 해줬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둘째 딸이 요즘에 시크릿 조주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할머니가 선물을 주셨어요. 가방. 시크릿 주주가 그려져 있는 가방. 그 아이가 그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시크릿 주주 속옷도 갖고 있고, 시크릿 주주 치마도 갖고 있고, 시크릿 주주 봉도 있고, 뭐 시크릿 주주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특별히 딸이 좋아하는, 손녀 딸이 좋아하는 시크릿 주주 가방을 하니까, 물론 여자들은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방을 받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물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물해야지만 더 효과가 더 크다는 것. 물론 선물 자체가 좋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선물 전하는 메시지 신경을 써야 되고, 연인관계에서 선물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합니다. 선물과 돈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제대로 주는 사람은 되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꼭 비싼 거, 뭐 화려한 것들이 막 좋은 선물이다. 이런 가치의 기준을 갖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주로 프로포즈 할 때 생각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많이 떠올려 봐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반지 사탕을 사갖고 와가지고 띄워주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반지가 뭐 가이아 반지, 금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반지를 통해서 나에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던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반지도 무조건 몇 돈이어야 된다. 금반지였다. 가이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아주 수준이 낮은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탕 반지이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을까? 받더라고. 수락합니다. 결혼하자. 그래서 선물을 대주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한 태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하기 애를 쓰고 고민하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아낀 사람이 주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 최고의 투자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을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선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요. 결국 선물의 목적은 사랑합니다. 이 선물이 당신에게 진정 도움이 되길 바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 10대 자녀가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얘기 나와요. 부모가 돈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경우입니다. 차를 사줘. 16살 되면 미국은 이제 만 7세부터 면허증을 딸 수 있나 봐요. 차를 사준다는 것이 과연 이 자녀가 그 차를 갖고 책임감 있게 차를 몰고 다닐 수, 막 함부로 몰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차를 사줘도 충분히 책임감 있게 타고 다닐만 하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싱글 부모제는 내가 사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차를 사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무리해서 사주면 내가 힘들는 상황까지 빚을 내서 사준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지, 자기가 그 선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으로 빚을 내 산다, 친구 돈을 꼬아 산다, 빌려 산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선물은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인식하기 위해 선물 받으면서 깊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에겐 선물이 주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비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러나온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선물에 담아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비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 봅니다. 네, 마지막 브라이티 곰 인형인데요. 그 친구가 여자를 친구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아이가 침실에 조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한 남자친구가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서로 분석하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매가 그 곰 선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군가가 의미 있는 곰 인형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쌓이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더 이해하고 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자가 그 관계 가운데 고민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브리지는 언제나 인정하는 말을 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했고, 그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그 여자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만족스러워지면서 크리스가 그 일을 통해서 곰인형들을 당대 기부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곰인형이 없어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에 대한 의미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6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4번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읽고 또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차 우리 사랑의 5가지 언어 공부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